그 건축물들 앞에 세워지는 미술작품, 그러니까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나라 정책들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정말 비리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건축령에 대한 요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게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네요. 이게 거기에 의해서 이제 공동주택이나 일종 근린생활, 그다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이런 것들에는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 이제 회사, 개인 회사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수도권에 해당되는 거네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얼마를 하냐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다른데, 자, 제법 9조 1항에서 2항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서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 제9조 제3항에 따라서 법 제16조 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도 이에 따라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요 금액 중에서 70%는 이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이제 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강제 세금이에요. 이게 세금이에요, 세금. 법 제9조 1항에 따라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미술작품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게 너무 코미디예요. 누가 심사한다는 게야? 누가 예술성을 심사를 해? 가격에 대해서는 좀 그럴 만한 가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술성에 대해서 누가 심사한다는 거야? 어떤 새끼가 예술성에 대해서 심사해? 누가 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많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건축물 안에 그 앞에 것들이 쓰레기들이에요. 전부 다 쓰레기들이야. 그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건축법 22조에 따라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사용 승인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설치되어든지 확인해야 된다. 미술작품 설치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 그 9조 2항에 따라서 제12조 6항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5호 서식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여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게 민간단체예요. 그러니까 정부 오용조직이에요. 이게 이제 문화진흥원에서 이런 거를 기금을 나눠줬는데 그게 말썽이 생기니까 민간인한테 위탁한 거예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상호형 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을 출연해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 6항에 따라서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할 경우 그 출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6호 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3조 2항에 따른 미술 작품 가격과 일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 환경, 공간 디자인,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 작품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 가격. 2. 미술작품 예술성, 미술작품의 건축물 및 환경에 대한 조합,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 미관에 대한 기여도.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이거 규제하는 장치예요.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심의하며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시효 조치, 철거 훼손 용도 변경이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 복도록 조치해야 된다. 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축 비용의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1 이상의 1,000분의 7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 12조 1항에서부터 2호까지 제 10호 건축물은 제외한다. 자, 100억이면 얼마예요? 100억이면 1억도 안 되네. 1,000억짜리가 해야지 1,000분의 1이면 1억이네. 1,000억짜리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1,000분의 7 이하 조례로 정하니까 1,000분의 7이면 7억이 되겠구만. 그런데 건축 비용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7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 비용의 100분의 1의 비율에 해당이 되는 것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건요.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단체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100분의 1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1,000억짜리만 돼도 어때요? 10억 이상이에요. 10억. 그래서 이건 엄청난 금액인데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에서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1,000분의 7에 해당되는 금액 플러스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 비용은 1,0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 이런 금액을 건축물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미술협회라는 게 뭐냐면요. 한국미술협회의 미술협회 회장이 되면 엄청난 이권이 생겨요. 그 한국미협의 각 이제 시도 지부가 있거든요. 그 시도 지부가 한국미협의 시도 지부가 이 도에나 시에서 이렇게 여기에 각 도나 시에서 건축을 여기를 할 때 그거를 누가 전문가들이라는데 전문가들이 누구겠어요? 그 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 화가나 평론가들, 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술협회 회장 되려고 난리예요, 난리. 또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그거 국회의원 선거 그건 잽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비리 온상이에요. 이게 비리 온상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 하이트 맥주, 여러분 하이트 맥주 아시죠? 하이트 맥주가 아마 이게 1994년도 일이에요. 1994년도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하이트 맥주가 그 당시에 크라운 맥주죠. 처음에. 크라운 맥주 회사예요. 그래서 부산이 오비 맥주, 그 당시에 있었던 오비 맥주와는 게임이 안 됐어요. 아주 그 시장 점유율이 형편없었어요. 형편없었는데 이 하이트 맥주가 하이트 맥주를 이렇게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죠. 하이트 맥주가. 그래서 이제 그 하이트 맥주가 1994년도 일이에요. 94년도에 엄청난 대히트를 치면서 이게 이제 그 오비 맥주하고 완전히 두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트 맥주의 사장이 그 부산이라든지 대구에 자기 신축 사무실을 지었어요. 신축 건물을. 그게 이제 그 건물 앞에 아까 그 조형물 법에 의해서 미술 조형물을 세워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거리하던 갤러리가 어디냐면은 청담동에 있는 그 나라 갤러리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나라 갤러리라고 있었는데, 그 청담동에 있는 나라 갤러리가 누가 하던 거냐면 지금 가나아트의 이호지 회장이 그때 그 부인과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이혼한 부인이 운영하던 화랑 이름이 그 갤러리 이름이 나라 갤러리였어요. 그 나라 갤러리였는데 거기에 상무를 보시는 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 작품을 아주 좋아하고, 제 작품도 많이 거기도 똑같은 임 선생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나를 좋아해 가지고 이제 제가 작업하는 곳에도 여러 번 오시고 수도 없이 저한테 전화 걸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제 점심도 사주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인들도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 작품도 사주고, 아주 저한테는 고마우신 분인데 제 작품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그분이 거기 갤러리의 사장님, 이제 상무 일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 이제 그 갤러리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손님 중에 이 하이트 맥주 사장님이 계셨어. 그 하이트 맥주의 박문덕 사장님이야. 그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저를 다이렉트로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하고 다이렉트로 소개를 해 주면서, 여기에 지금 건축물에 조형물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 조형물을 거기다 납품을 했으면, 그 조형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를 드로잉을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3가지를. 그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하이트 맥주 박문덕 사장님이 아주 대단히 협조하시면서 이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크기가 지금 요거는 샘플이에요. 샘플로 만든 건데 높이가 70cm 정도예요. 그런데 높이가 70cm 정도, 한 15대 1 정도로 줄인 것 같아요. 축소를. 그러니까 15대 1조는 높이가, 실제 높이는 한 12, 3m 정도 되는 거예요. 조형작품이에요. 이 12, 3m 되는 조형작품을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철공소에 가서 이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 영등포에가 그 본사가 있었는데, 그 본사 사무실에 가서 백문덕 사장님 직접 만났어요. 대단히 만족해 하시더라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작품 아주 마음에 든다. 작품이. 이거를 지금 부산 사옥에다가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부산 사옥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하고, 대구에도 지금 사옥을 짓고 있으니까 대구 사옥, 광주 사옥에다가 계속 이거를 사옥을 확대를 해야겠다. 이거를 전부 똑같은 걸로도 이거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고 나하고 계약을 했죠. 이걸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제 사장님하고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현장을 가서 보기로 하고 이제 부산을 내려갔어요. 현장을 이제 가서 보기로 하고 부산을 내려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산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그 거기 부사장이 타는 그 볼보 승용차를 보냈더라고. 나를 이제 픽업을 하러.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장 가서 답사하고, 이게 설계도가 이미 다 나왔죠. 어떻게 이걸 제작을 한다. 설계도까지 다 나왔고. 그래갖고 이제 시공을 곧바로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요거를 이제 부산시 여기 이제 아까 그 부산시에다가 이거를 내가 이게 설치 작품을 이런 작품을 하겠다 그러고 심사를 받아야 해요. 이게 적당한 가격인가, 첫 번째 가격인가, 예술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심사위원이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부산시에 이거를 담당하는, 조형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공무원이 한 명이 심사위원으로 끼어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부산 미협 사람들이에요. 조각가들이에요. 부산 미협에 소속된 조각가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심사를 했는데 9명이 심사해갖고 5대 4로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완을 지시를 해요. 야, 이게 이런 면에서 이게 부적절하다. 조금 이걸 수정해 달라. 그게 전부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전부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요.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소집을 해요. 이 조형물에 대한 이런 게 만약 조형물이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한 달에 한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조형이 하면은 준공검사가 한 달이 뒤에 떨어져. 이게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야만 이게 준공검사가 떨어지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한 달이 뒤로 지연이 되는 거예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부산 미협에서 어떤 제의가 들어왔냐면은 이거를 건축주에게 이거를 자기네들 미협에서 하겠다는 거야. 자기네들 미협에 소속된 작가가 이 작품 여기에 작품을 하면은 빨리 속전속결로 이거를 등록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주가 입장이 어쩌겠어요. 그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한 달이 늘어지면. 그래서 건축주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저한테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이거 작품 포기하는 포기 각서를 좀 써달라고 그러더라고. 포기 각서 써줬죠. 포기 각서를 써줬어요, 제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비리투성인지를 밝혀지지 않았는데, 한 놈이 계속 헤드먹은 거야, 부산에. 그놈도 거기도 또 임시네. 하여튼, 유명한 놈이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게 하도 많이 헤쳐먹다가, 이게 대형 사건이 터진 거야, 이게. 부산에. 내 뒤로도 또 그렇게 헤쳐먹었어. 그러니까, 시도 미술협회라는 게 전부 다 이직거리 하는 거야. 그래갖고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곳이에요, 거기가. 이직거리, 시도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지네들이 미술, 심사를 해가지고 떨어뜨려 버린다니까? 다른 외지에서 온 놈들을. 그래가지고, 그게 공무원들하고 이 새끼들 다 짜가지고 이직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 미술협회가 돈이 얼마나 많겠어, 지금. 얼마나 많이 돈을 벌겠어, 미술협회에서. 이직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그 새끼 구속됐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응? 동아대 교수인데. 그런 쓰레기 새끼들이 지금 이렇게, 그런 쓰레기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정말 쓰레기 같은 새끼들의 쓰레기 그림들, 쓰레기 작품들을 막 배불려주고 있는 게 현대의 정책이라고. 알겠어요? 우리나라 정책 엉망진창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이거. 그런 쓰레기 새끼들을 위해서. 아니, 미술 작품을 작가하고 그 건축물 소유주가 이거 대만족이갖고 하겠다는데 무슨 심사가 필요해? 뭘 심사하겠다는 거야? 지네들이 뭘 하는데 뭘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이트 맥주가 그 당시 성공한 이유가 100m 하이트라는 이름을 무지무지하게 잘 지었어요. 이름이, 하이트라는 이름이 시원한 느낌이 들어. 첫 번째. 두 번째는 100m 지하의 안반수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로 만든다고 그랬어. 그래서 100m 지하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이게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끝에가 이렇게 에폭시로 이렇게 에폭시 컬러로 칠한 건데, 맨 끝에는 이게 풍요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게 회사가 추진한 이미지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회사 이미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니네들이 주시하는 거. 회사가 추구하는 회사가 이미지하고 100% 맞아떨어진 이야기, 이거를 그 새끼들이 뭘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개새끼들이 그걸 다 헤쳐먹은 거예요. 미협에서. 그래서 발칵 뒤집혀가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근데 원수는 애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나 그런 그 새끼들. 내가 사실은 이 작품을 94년도에 두 건이 있었죠. 하나는 그 현대 거기에 출품했다가 당선됐다가도 거기서 떨어졌고, 완전히 당선됐다가. 이것도 완전히 이거 계약까지 다 체결했는데 이것도 비리에서 떨어졌어요. 두 개 내가 그걸 떨어지고 나서 나 미술을 안 한다. 그거 때려치워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온 전념을 다해서 판스퍼미아 그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인류학 공부를.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일부러 나를 이렇게, 세상이 이럴 수가 없거든.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실패하게 만들어. 모든 일을 하늘이 조작을 해갖고. 왜? 나를 그 인류학 공부를 하고 그 고대사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나를 일부러 만든 것 같아. 그 일을 해라고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내가 만약에 이거 성공했으면 아마 나는 이런 작가로 계속 나갔을 거예요. 아마 이런 작가, 이런 걸로 계속해서 나갔을 거야. 이미 출세가 보장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늘이 나를 다른 데 필요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를 이걸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설 땅이 없다. 미술로서는 내가 설 땅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어, 미술을. 그래갖고 한 10년 동안 접어버린 거예요, 미술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대사 공부하고, 이렇게 인류학 공부하고, 고고학 공부하고, 그렇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게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부산 비엔날레에 그 옵저버 자격으로 부산 비엔날레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처음에 만든 사람들, 그 부산의 미술계의 유지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 말만 되면 잘 아시는 또 우리 그 민중미술의 대부가 있어요. 그 장경호라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하고 같이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 술자리에 그 사람이 탁 나타났더라고. 예? 이걸 헤쳐먹은 놈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든지 대놓고 욕을 안 했지만은 그 민망해하고 금방 도망가더라고, 그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비리 투성이에요. 그게. 제발 이런 제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완전히 비리 공장이에요. 비리 공장. 그게 여러분 상상치도 못할 거예요. 어떤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술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요.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해요.